안녕하세요. 조선 야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지역 위치를 적어주시면 컨텐츠를 제작하는 저에게 더욱더 좋은 이야기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부 이야기에 이어 2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최석항이 맞섰다. 그렇다면 왜 어이들은 사전에 자문하지 않았소? 전하의 몸 상태를 아는 어이라면 개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을 것이오. 그것은 세제 저하의 효심이 앞섰기 때문이오. 효심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단 말이오. 조정이 술렁거렸다. 최석항은 너무 직접적인 말을 했다. 이의명이 벌떡 일어섰다. 최석항? 지금 누구를 범인으로 모는 것이오? 세제 저하를 역모로 몰 작정이오? 나는 단지 입을 다물라. 이의명의 목소리가 조정을 울렸다.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하겠소. 하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 누구도 왕족을 함부로 의심해서는 안 돼요. 국상 기간 동안 연인군은 창덕궁 낙선제에 머물렀다. 그는 상복을 입고 하루 종일 경종의 빈전에서 곡을 했다. 음식도 거의 먹지 않았다. 형을 향한 슬픔이 너무 크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어야 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노론의 신하들이 은밀히 찾아왔다. 저하, 소론들이 움직이고 있사옵니다. 박필몽이 보고했다. 알고 있다. 연인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그들은 나를 역적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사옵니다. 이광자가 말했다. 저하께서는 정당한 세제이시옵니다. 선왕께서 직접 책봉하신 후계자이시옵니다. 그 누구도 저하의 즉위를 막을 수 없사옵니다. 하지만 의혹이 남는다. 연인군이 중얼거렸다. 역사에 의혹이 남는다. 내가 형을 죽였다는 의혹이. 그것은 소론들의 정치적 공격일 뿐이옵니다. 김창집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하께서 즉위하신 후 우리가 확실히 정리하겠사옵니다. 소론들의 입을 막고 역사를 바로 쓰게 하겠사옵니다. 연인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이 오고 있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다. 형님, 연인군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좋은 왕이 되겠습니다. 형님보다 더 나은 왕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속죄가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데뷔 전 선의왕후는 대왕대비가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명예로운 지위가 아니라 감옥이었다. 상궁 한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마마, 진지를 드셔야 하옵니다. 먹고 싶지 않다. 마마, 그러시면 안 되옵니다. 선의왕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너머 어딘가에 남편의 빈전이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마마, 연인군이, 아니, 이제 곧 임금이 될 그가 무엇을 했는지. 상궁 한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증거도 없고 힘도 없다. 나는 그저 과부일 뿐이다. 마마, 역사는 승자의 것이다. 연인군이 임금이 되면 그가 역사를 쓸 것이다. 그리고 내 남편은 병약한 왕으로 후사 없이 죽은 불운한 왕으로 기록될 것이다. 선의왕후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기억할 것이다. 진실을. 그리고 언젠가는 하늘이 심판할 것이다. 며칠 후 선의왕후는 대신들 앞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세제 저하의 즉위를 지지한다. 그 말을 하는 그녀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저항하면 역모로 몰릴 것이고 자신뿐만 아니라 친정 식구들까지 화를 입을 것이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다. 국상 기간이 끝나고 연인군의 즉위식이 거행되었다. 창덕궁 인정전에는 모든 대신들이 모였다. 노론은 물론이고 소론 신하들도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했다. 연인군은 면류관을 쓰고 어좌에 올랐다. 과인은 오늘부로 조선의 제21대 왕으로 즉위하노라. 그의 목소리는 힘차고 분명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도 섞여 있었다. 선왕 경종 대왕께서 후사 없이 승하하셨으므로 과인이 그 뒤를 잇게 되었다. 과인은 선왕의 뜻을 받들어 조선을 더욱 융성하게 만들 것이다. 대신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다. 만세, 만세, 만만세. 연인군은 이제 영조는 어자에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모두가 자신 앞에 엎드려 있었다. 권력의 정점에 선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무엇을 했던가? 영조는 측근 박필몽을 불렀다. 경은 과인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성상의 성덕만으로 족하옵니다. 거짓말 마라. 과인은 안다. 경도, 노론도 모두 대가를 바란다는 것을. 영조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다. 좋다. 경들이 과인을 도왔으니 과인도 경들을 돌볼 것이다. 하지만 명심하라. 과인은 경들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과인은 왕이다. 즉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영조는 조정을 놀라게 하는 발표를 했다. 과인은 탕평책을 시행하겠다. 노론 대신들이 술렁거렸다. 탕평이라 하시면 당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뜻이다. 영조는 단호하게 말했다. 노론이든 소론이든 남인이든 능력 있는 자를 쓸 것이다. 더 이상 당파 싸움으로 나라를 망치지 않을 것이다. 이광자가 조심스럽게 간언했다. 성상하지만 소론들은 성상을 의심하고 그래서 더욱 그들을 포용해야 한다. 영조의 목소리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다. 과인이 떳떳하다면 그들의 의심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과인은 정당하게 왕위를 계승했다. 그것을 행동으로 증명하겠다. 며칠 후 영조는 소론의 일부 인사들을 등용했다. 물론 최석한 같은 강경파는 제외되었지만 온건한 소론 신하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졌다. 조정은 충격에 빠졌다. 노론은 불만을 품었고 소론은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영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 조회를 마친 밤, 영조는 혼자 편전에 앉아 있었다. 촛불이 깜빡거렸다. 그는 형 경종의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 그린 것으로 경종이 아직 건강했을 때의 모습이었다. 형님, 영조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정말로 형님을 죽였을까요? 대답은 없었다. 있을 리 없었다. 계탕을 보낼 때 나는 형님이 드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걔는 차가운 성질이라 형님의 허약한 몸에는. 영조는 말을 멈췄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독을 탄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기회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맡겼습니다. 형님이 드시면 형님의 운명이고 드시지 않으면 하늘의 뜻이라고. 영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비겁했습니다. 나는 비겁했습니다. 형님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어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용서하십시오, 형님. 하지만 나는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단지 세제로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으로. 영조는 이마를 바닥에 댔다. 나는 좋은 왕이 되겠습니다. 형님보다 더 오래 다스리고 더 많은 것을 이루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한숨을 쉬는 것 같았다. 그러나 소론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최석항을 중심으로 한 강경 소론들은 비밀리에 움직였다. 그들은 영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경문을 돌렸다. 경종 대왕께서는 독살당하셨다. 세제, 아니 영조는 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다. 경문은 한양 곳곳에 나붙었다.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영조는 분노했다. 최석항을 잡아들여라. 노론 대신들이 즉각 움직였다. 최석항은 체포되어 의금부로 끌려갔다. 신문이 시작되었다. 내가 역모를 꾸몄느냐? 역모가 아니라 진실을 밝힌 것이요. 최석항은 당당했다.
경종 대왕께서는 개탕으로 돌아가셨소. 그것은 우연이 아니오. 증거를 대라. 걔는 차가운 성질이요. 어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요. 그런데 세제가, 영조가 그것을 몰랐을 리 없소. 그것이 증거인가? 무지가 곧 살인이란 말인가? 무지가 아니라 의도였소. 최석항이 외쳤다. 영조는 왕위를 탐했소. 그리고 형을 제거했소. 신문관들이 술렁거렸다. 최석항은 너무 멀리 갔다. 이것은 명백한 역모였다. 결국 최석항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가담한 소론 신하 몇몇도 마찬가지였다. 목호룡은 유배형을 받았다. 그는 삼수갑산으로 끌려가면서 외쳤다. 역사가 진실을 밝힐 것이오. 영조, 당신의 죄를 후세가 알게 될 것이오. 소론을 숙청한 후 영조는 더욱 고독해졌다. 그는 정사를 열심히 돌보았다. 신문고를 부활시켰고 균역법을 추진했다.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경종이 나타났다.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슬픈 눈으로 영조를 바라볼 뿐이었다. 때로는 최석항도 나타났다. 영조, 당신은 역적이오. 라고 외치며 영조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전하, 괜찮으시옵니까? 내관이 황급히 들어왔다. 괜찮다. 물러가라.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영조는 전혀 괜찮지 않았다. 그는 경복궁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임진왜란 이후 폐허로 남아있던 궁궐을 다시 세우는 대역사였다. 왜 경복궁을 다시 짓고자 하시옵니까? 신하가 물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 영조는 대답했다. 과인은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실은 달랐다. 영조는 도망치고 싶었던 것이다. 형의 기억이 서린 창덕궁에서, 개탕의 기억이 남아있는 그곳에서 세월이 흘렀다. 영조의 치세는 계속되었다. 10년, 20년, 30년. 그는 실제로 훌륭한 왕이 되었다. 탕평책으로 당파 싸움을 완화했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했다. 문화가 융성하고 경제가 발전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그날의 기억이 있었다. 어느 날 늙은 영조는 경종의 능을 찾았다. 혼자였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말했다. 형님, 나는 좋은 왕이 되었습니까?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나는 52년간 다스렸습니다. 형님보다 훨씬 오래.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 잔인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영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탕평을 이루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정책을 폈습니다. 역사는 나를 성군이라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형님, 나는 압니다. 그 모든 것이 형님의 목숨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영조는 이 말을 땅에 댔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경종은 대답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다. 영조가 승하한 후 실록을 편찬하는 사관들이 모였다. 그들은 경종의 죽음에 대해 논의했다. 어떻게 기록해야 하겠소? 한 사관이 물었다. 사실대로 써야 하오. 경종께서 개탕을 드신 후 승하하셨다고. 하지만 그것이 독살이었는지 우연이었는지는? 침묵이 흘렀다. 우리는 알 수 없소. 이렇게 경종의 독살설은 역사의 미스터리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조선 야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